어느 날 아침 김 사장은 카페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다 손이 덜덜 떨렸다. 스마트폰 화면엔 부가세 납부 금액이라는 제목의 알림이 떠 있었다. 뭐, 2,700만 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분명히 세무신고도 했고 현금 거래도 줄였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화들짝 놀라 가게로 뛰어가 포스 단말기를 열어보니 CBDC 기반 결제 내역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정부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동된 탓에 이런 단위까지 샅샅이 세무서가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금 박치기라도 해야 되나? 속으로 중얼거리던 순간 가게 문이 덜컥 열렸다. 두 명의 남자가 다가왔다. 국세청입니다, 김 사장님. 성실 납세자가 되실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짧은 에피소드로 인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궁금해 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이 CBDC에 대해서 주위에 말을 하고 다녔는데 다들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 듣듯 그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CBDC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돌아오는 이제 4월 1일부터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한 3일, 4일 정도 남았는데 4월 1일부터 이 CBDC를 시험 실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때까지 썸네일을 뽑을 때 어그로를 끌어본 적도 없고요. 가장 정직한 썸네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금 지옥이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썸네일을 뽑은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러면 과연 이 CBDC가 뭔데 네가 그렇게 호들갑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BDC, 중앙 디지털 화폐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 통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까지는 정부와 개인 사이에 은행이란 기관이 껴 있었습니다. 하지만 CBDC가 도입되면 이 은행의 역할이 없어지거나 굉장히 축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부가 은행의 역할을 해버린 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얼마를 찾았어요? 그리고 얼마를 입금했어요? 라는 내역이 은행에 기록이 되었다라면 CBDC가 도입되게 되면 국가가 거래에 대한 내역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은 압류를 걸 때 국가에서 얘한테 압류를 걸으라고 은행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CBDC가 도입되면 이런 절차, 과정 없이 바로 내 통장에 압류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가시면 CBDC의 장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찾으니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장점은 그냥 편리하다. 이거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단점인데 단점이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뒤로 가시면 세금 폭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폭탄이 자동 징수가 돼버려요. 돈이 그냥 알아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CBDC 시스템에서는 국가가 원하면 즉시 계좌에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세청에 내 돈 낼 거를 신고를 하죠. 신고를 내고 납부서를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CBDC가 도입하게 되면 은행 갈 필요 없죠? 신고가 되면 그 신고 금액에 맞게 그냥 알아서 국가가 빼가는 거예요. 자, 납부할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빼가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소득이 생기면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계좌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즉, 탈세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탈세 방법이 뭐냐 하면 특히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나 작은 상점 이런 데 가면 이제 계좌 번호를 넣죠. 아니면 현금을 받거나 그리고 미용실 이런 데 가면 현금하면 얼마를 빼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매출 누락으로 탈세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조차 탈세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죠. 하여간 원칙적으로 이건 탈세고요. 자, 그런데 CBDC가 도입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체크카드 있죠? 체크카드에서 내가 미용실에서 머리 5만 원 했습니다. 그 5만 원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죠. 그 기록이 은행 계좌에 기록이 되는 거 아니고 국가에 있는 그 서버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그 공유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내 통장에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내 통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이 금액 얘한테
얼마 받았는지까지 다 나오고 다른 이유로 매출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 돈을 받았다라고 소명 못하면 그 다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누락했던 소득이 다 양성화되면서 이제 부가세도 올라가고 소득세도 올라가게 됩니다. 끔찍하죠? 자, 부가세는 10%인데 소득세는 누진세죠. 누락시킨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은 누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거 굉장히 임팩트가 커요. 그러면은 이제 얼마인지 누구한테 얼마 받았는지가 다 기록이 되면 자 이제 매출을 그대로 신고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매출을 가지고 국세청에서 아예 세금 신고를 자기네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 신고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계산해서 알아서 내 계좌에 얼마 빼간다. 이렇게 문자 하나 딱 날리고 이제 다 가져가는 거죠. 중국 CBDC 차 속도 위반 디지털 지갑 벌금 공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CCTV 깔렸죠. 다 깔렸고 이제는 안면 인식까지 다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 그 안면 인식 정보까지 중국에 넘어갔다라는 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CCTV 깔렸어요. 그럼 누가 무단횡단을 했어. 그럼 CCTV가 보고 있다가 무단횡단했네? 그럼 벌금 10만 원 빼갈게 이렇게 빼가는 거예요. 그냥 무단으로 횡단하자마자 이제 내 핸드폰에는 띵동 하면서 이제 벌금 10만 원 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또 탈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금 계산서 주고 받는 거예요. 내 세율보다 낮은 가격만큼 세금 계산서 주고 받으면 그 정도는 이제 소득세가 떨어지니까. 자, 이제 이것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탈세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탈세보다 더 악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 지원금 있잖아요. 돈 받아가지고 현금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자, 세금 계산서 그냥 가라로 주고받고 뒤로 이렇게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있죠. 자, 저는 지금 뭐 탈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두 번째 단점 보시면 CBDC가 자리 잡으면 현금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첫 번째의 단점에 좀 연동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도 국가는 다 알고 있다. 지금은 그냥 조그만 돈이면은 그냥 빌려주죠. 그리고 큰 돈이라도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런데 원칙적으로 세법은 빌린 사람은 이자를 내야죠. 빌려준 사람한테.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게 되면은 자, 그 이자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해요. 그 증여 받은 거 맞잖아요. 그만큼.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 원래 빌린 사람한테 이자를 받아야 되죠. 받는 이자만큼 또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빌린 사람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빌려준 사람은 이자 소득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CBDC가 완벽하게 도입되면 정말로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세금은 거의 100%다 잡아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결제 내역이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 내역이 국가의 서버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커피를 샀는지, 미용실을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까지 다 체크가 됩니다. 자, 내가 어디 갔는지 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금 쓰시죠? 현금은 이렇게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CBDC가 완벽하게 도입됐을 때 그것밖에 CBDC밖에 못 쓴다 그랬을 때는 자,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결제 내역이 나타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직업 특성상 그 사람이 어디에 뭘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카드 내역을 다 보는 사람이니까. 한 번은 자, 어머님이 딸을 소개시켜준 거예요. 딸의 소득세를 좀 대신 계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딸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 거래 내역에는 그 이상한 내역이 있다. 이거는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려서 말했는데 자, 제가 자극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바람을 핀다. 숨기고 싶죠? 숨겨야 되죠? 이런 게 다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리고 네 번째, 저는 이게 진짜 너무 걱정이 되는데 CBDC가 도입되면 정부가 소비를 통제할 수도 있어요. 전달에 너의 CBDC 사용 내역을 보니까 너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그래서 주류 구매를 차단할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하면 편의점에 가서 내가 소주를 샀어요. 사고 딱 찍고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는 이제 구매를 차단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탄소 배출이 많으니 비행기표 결제를 받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은 안 와닿겠지만 저는 세 번째가 굉장히 와닿거든요. 너무 많이 저축한다고 정부가 강제로 돈을 쓰게 만든다. 제가 90년대 때까지만 해도 저축을 많이 하자, 저축을 많이 하자 이런 세대였는데 제가 이 사회를 돌아가는 거를 봤을 때 지금은 저축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저축을 안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자, 이렇게 CBDC가 도입되면 돈을 어떻게 쓰라는 것도 국가가 결정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게 제일 걱정이 돼요. 돈이 묶여요. 정부가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준 지원금 한 달 안에 안 쓰면 사라진다. 이거는 우리가 벌써 해봤죠. 코로나 때 그 40만 원인가 45만 원인가 준 지원금 있잖아요. 그거는 돈에 쓰는 유통기한이 있었어요. 이 돈은 무조건 국산 제품만 사야 되는데 써야 된다. 코로나 지원금도 똑같았죠. 제한이 있었어요. 어디에는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모아두면 강제로 소비를 하게 만든다. 돈의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 돈이지만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도 벌써 은행에 가면 제가 며칠 전에 은행 가가지고 현금으로 찾는 돈 얼마까지 돼요? 하루에? 이러니까 500만 원이요, 500만 원. 5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못 찾는 거예요. CBDC가 도입되게 되면은 자, 내 마음대로 못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여섯 번째 보시면 CBDC 시스템에서는 국가가 특정인의 계좌를 즉시 동결 가능합니다. 왜냐? 국가 이꼬르 은행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국가와 개인 사이에 은행이란 기관이 있죠. 그래서 국가가 계좌를 지급 정지나 압류를 시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얘 통장 압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CBDC 도입하면 국가 이꼬르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즉시 동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돈을 인출할 수도 없다. 만약에 CBDC가 시행되고 있는데 다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자, 그럼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반대를 못해요. 독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잘못된 게시글 하나 올렸다가 CBDC 계좌가 정지된다. 당신의 돈은 언제든지 영원히 될 수 있다. 내 돈이지만 돈을 쓸 수 없으면 그게 내 돈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내가 살아있는 한 이게 생기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이 있을 건데, 자, 벌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209332 정보통신망 인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양부남 의원 등 10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날짜 보세요. 제한 일자 보세요. 2025년 3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사실 왜곡 조장 어쩌고저쩌고 이게 말이 좋아서 이거지 결국은 어떤 특정 세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불법 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금융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 지급 정지 조치와 불법 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을 가능하게 하려는 거임. 이거 진짜 무서워요. 자, CBDC하고 이 법이 합쳐졌을 때는 자, 내가 정부에 반하는 의견을 유튜브에 냈어. 그러면 바로 계좌 지급 정지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시게 되면 2025년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에서 백신과 관련된 주요 논의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mRNA 백신의 정기 접종 제한,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6개월마다 정기적 장기 지속형 mRNA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백신을 맞기 싫은데 정부에서 너가 백신 안 맞으면 CBDC 계좌 동결해버리겠다. 이렇게 백신조차 내 의지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세금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무섭지 않나요? 자, 뒤로 가서 7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CBDC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해킹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CBDC가 해킹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전 국민의 돈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도 뭐 비트코인, 지금 어디가 털렸네, 어디가 털렸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을 보고 있죠. 국가가 모든 개인의 돈을 관리하고 있으면 한 번의 해킹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증발될 수 있죠. 지금은 은행이 여러 군데잖아요. A 은행이 해킹됐다 그래도 나머지 은행들은 이제 해킹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CBDC는 자 중앙이라 그랬어요. 중앙. 한 개만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해킹의 위험이 내부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 돈을 그냥 감자시키는 용도로. 아래 보시면 사이버 공격 한 방에 당신의 전 재산이 영원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제가 설명한 거를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CBDC는 곧 금융의 독재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 금융뿐만 아니라 정치 독재도 가능하죠. 지금 내 통장에 내 돈을 자 쓰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면 내가 사회적으로 발언을 했다고 막아버리면 누가 옳은 말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금융의 독재뿐만 아니라 정치의 독재도 시작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 며칠 전에 퇴직연금 계좌 해지하려고 은행을 갔다 왔어요. 이제 CBDC도 도입되고 이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묶여있는 돈 자체가 저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해지하려고 갔어요. 하루에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500만 원이래요. 500만 원. 자, 내 돈을 자, 하루에 인출도 못하죠. 그리고 3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돈 어디 쓸 건지까지 다 이야기하고 서류에 적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을 하면 은행에서 하는 말이 있죠. 보이스피싱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정말 여러분들 이걸 세뇌시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문제면 보이스피싱 범을 잡아야 되지. 왜 엉뚱한 이 사용자가 왜 그 불 받아야 되죠? 이거는 그냥 보이스피싱 때문에 이거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반드시 은행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법인을 잡아라고. 자, 세금은 진짜 여러분들 이제 꼼짝 말아요. 이게 도입되면은 여러분들이 했던 자, 탈세에 대해서 조금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탈세에 자유로운 분 얼마나 될까요? 자, 없어요. 그러면은 자, CBDC 도입했을 때 자, 매출 누락했던 거 거의 다 잡힙니다. 그러면 저 부가세하고 소득세 어마어마하죠? 증여세, 상속세 뭐 이런 거 다 이제 뭐 다 잡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세금 부담이 1한 2배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CBDC가 우리나라에서 저는 다 거의 99.9% 세팅이 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 나머지 0.01%를 지금 테스트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는 사람이 이제 이 CBDC를 하지 말자라는 국민 청원을 넣었습니다. 거기 링크를 제가 밑에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반대 의견 좀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세금이 그냥 나가요. 그리고 이 CBDC를 어떻게 맨 처음에는 도입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지역 화폐 이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 그게 도입될 때 보면 이게 10만 원 쓰면 2만 원 돌려주고 뭐 20만 원 쓰면 뭐 몇만 원 돌려주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사용을 유도를 했어요. 아마 CBDC도 맨 처음에 도입이 되면은 자 무슨 요인을 뿌리면서 이제 도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결제하면 뭐 20% 돌려주고 10%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당장에 10,000원, 20,000원 때문에 저도 카드를 거의 사용하는데 지금 카드도 사용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금 저는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CBDC에 대한 반대 의견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